자,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자, 3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직무 분석의 결과로 직원들에 대한 MBO 업적 평가. 우리 회사에서 MBO를 통해서 업적 평가를 많이 실시하시는데, 이 MBO 업적 평가를 직무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강의부터는 이제 직무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 활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 직무의 미션부터 KPI까지 결과물을 도출하면 이 결과물들이 채용, 배치, 교육, 평가, 승진, 다양한 인사관리에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가운데에서도 업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을 평가하는 큰 유형 두 가지는 업적 평가 지표, 역량 평가 지표. 평가 지표는 크게 업적 평가 지표와 역량 평가 지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평가 시트가 있잖아요. 직원들 평가하는 시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번, 3번까지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떤 성과를 안겨다 줬는지 그 업적을 평가하는 업적 평가의 지표로 평가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4번부터 5번, 6번까지는 이 친구가 보유해야 되는 역량이 있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역량 평가의 지표로 이렇게 평가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직원들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는 크게 업적 평가 지표, 역량 평가 지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업적 평가 지표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나름의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 효익, 회사를 위해서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얼만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업적 평가 지표고, 자, 어떤 특정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특정한 역량을,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역량을. 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역량과 삼진을 잡기 위해서 완봉승을 거두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역량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이렇게 성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갖춰야 되는 역량이 달라지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역량평가 지표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면 보통 업적 평가 지표는 MBO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요. 역량 평가 지표는 행동 지표를 가지고 역량 평가를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업적 평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량 평가는 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은 업적 평가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자, 이 업적 평가는 보통 MBO 방식으로 평가를 하더라. 그렇다면 MBO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MBO라고 하는 것은 Management by Objective.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Objective, 목표에 의해서 관리하는, 목표에 의한 관리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조직 구성원이 자기의 상사와 합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그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그 목표 달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우리가 MBO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죠? 타자입니다. 타자. 야구 선수 중에 타자. 자, 야구에서 타자의 성과를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타율이라던가 홈런수, 출루율, 장타율, 타점, 도루수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그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타자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KPI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KPI예요. 타자의. 자, 예를 들어서 한 시즌이 끝나고 이 타자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감독이 불러요. 야, 우리 내년도 목표 설정하자. 그래서 감독이 불러서 갔습니다. 자, 너는 올해 타율이 2할 오픈이고 홈런 25개 쳤는데, 자, 내년에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설정할까? 그랬더니 이 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타율 2할 7푼, 홈런 27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야, 네가 비록 올해 타율 2할 오픈 홈런 25개지만 너 하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하반기 3개월 동안 너 타율 3할 오픈 홈런 총 25개 중에서 18개 하반기 몇 개월 동안 몰아쳤다. 너 지금 굉장히 상승 곡선인데 그런 네가 이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타자가 또 대답을 하죠. 물론 제가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늘 언제나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몸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 하반기 성적만 가지고 내년도에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커요. 자, 그런데 제가 올해 하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독 컨디션이 좋았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목표 타율 3할 홈런 30개로 목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오케이 좋다. 우리 내년도에 타율 3할 홈런 30개 목표로 우리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라고 감독하고 합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즌이 개막이 됐어요. 이 1년 동안 이 타자는 매번 타격에 나서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이 끝나고 나서 이 타자가 타율을 3할을 쳤는지 아니면 2할 8푼을 쳤는지 3할 5푼을 쳤는지 홈런 30개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니면 25개 쳤는지 35개 쳤는지 이 수치를 가지고 이 타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우리가 MBO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MBO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조직 구성원이 이 타자가 상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독하고 합의했죠.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도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다음 해가 되면 이 타자는 매번 타격에 나서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요. 그리고 그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3할인지 2할 9푼인지 3할 2푼인지 30개인지 28개인지 29개인지 35개인지를 가지고 이 타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우리가 바로 MBO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로 개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바로 MBO라고 하는데 보통 KPI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KPI죠. 이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죠. 자,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직무 기술서에 이렇게 KPI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KPI가 기록이 돼요. 이 직무 기술서에는 가능한 KPI를 모두 다 적습니다. 가능한 KPI를. 이 직무에 해당될 수 있는 KPI를 KPI의 풀로 모두 다 기록을 해줘요. 자, 여기 보면 보통 그러면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적으면 15개에서 많으면 한 30개 정도 되는 KPI의 풀들이 여기 직무 기술서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 15개에서 30개를 가지고 다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 주요 KPI 리스트 풀 가운데에서 몇 개를 뽑아서 그 해의 중점 이슈가 되는 몇 개를 뽑아서 그 해의 평가 지표로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회사에 인사총무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총무 직무의 KPI의 풀로 요거 3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데 3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의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인사총무 직무의 KPI 풀로 3가지가 있어요. 신입사원 채용 만족도, 교육훈련 참여율, 교육도 같이 하나 봐요. 자산 데이터 정확도, 총무 업무를 하니까.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만 뽑아서 이 인사총무 직무 담당자들의 내년도 평가 지표로 선정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뭘 가지고 내년도 평가 지표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뽑는다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사총무 직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전제 조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년도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수 인재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어떤 직무 담당자들이 하느냐? 인사총무 담당자들이 하는 거죠. 자,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이 1번 신입사원 채용 만족도, 2번 교육훈련 참여율, 3번 자선 데이터 정확도 중에 만약에 하나를 뽑아서 내년도 인사총무 직무 담당자의 평가 지표로 삼는다면 몇 번을 가지고 인사총무 직무 담당자들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죠. 그렇죠? 자, 1번 가지고 신입사원 채용 만족도를 가지고 인사총무 직무 담당자들을 평가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본인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KPI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수한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할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노력이 결국에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우리 회사의 핵심 이슈인 우수인재 확보하고 신입사원 채용 만족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수인재 확보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이슈에 인사총무 직무 담당자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KPI가. 그러니까 다른 KPI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회사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이슈, 팀의 핵심적인 이슈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KPI들을 몇 개를 뽑아서 내년도의 평가 지표로 선정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KPI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들은 사실 KPI가 아니라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예요. 그리고 이 다양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 중에서 내년도에 키가 되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이슈, 우리 팀의 핵심 이슈하고 가장 연결이 되는 키가 되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KPI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KPI의 정확한 정의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 직무 기술서에 다양한 KPI의 풀들을 기록을 합니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 가운데에서 보통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KPI를 선정해서 내년도의 평가 지표로 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직무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의 업적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메일 주소로 질문 주시고요. 구독하기. 여러분들의 구독하기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줍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